아,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수학 강사 김예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시작을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처럼 한번 꾸며 봤어요. 제가 직접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너무 아이들이랑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험이 이제 목동권 이제 어제로서 해서 시험 기말고사가 다 끝이 났죠. 그래서 끝났다는 안도감,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실 이 안도감은 우리 아이들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험 끝나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도 되시고 이제 불안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궁금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해소를 해드리려고 지금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기말고사 직후 여름방학 사주를 결정하는 선택을 오늘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제가 복기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복기가 바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제 대국을 치르고 나면은 바둑 기사들이 이기든지 지든 간에 자기가 바둑을 뒀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음 대국에 어떻게 할지 이제 본인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학습에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교훈을 도출하는 회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국어 강사처럼 들리시겠지만은 전 수학 강사이고요. 일단 지난 경험을 되돌아본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1학기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거쳐왔을 텐데 그 경험을 돌아보고 이제 다음 2학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할지. 일단 지난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감정이 혹시 어떤 걸까요? 일단 1번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으로 한번 볼게요. 한 문제가 틀렸어요, 만약에. 너무 아쉽겠죠. 맞췄으면 100점이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제 80점 후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90점대가 될 수 있었을 거니까요. 근데 진짜 아쉬운 친구들은 이제 2등급 커트라인 살짝 밑에 친구들, 이제 3등급이 되어버린 그런 친구들일 텐데 이제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100점 맞은 친구가 아니고서는 사실 모두가 아쉬워야 돼요.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2학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한번 결정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아이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반환점이라는 게 이제 마라톤에서 돌아오는 지점이죠. 그리고 어떤 한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 지점을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1학기를 중간 기말 거쳐와서 지금 딱 여름방학에 있는 이 시점이고 우리가 또 한 시즌의 중간이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뒤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끝난 1학기 기말 지금이 바로 돌아볼 시점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렸으니까 복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아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쉬운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공통수학 원 뒷단원에서 무너지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이신가요? 네. 뒷단원에서 무너지지 않았나요? 했을 때, 오, 이렇게 했어요. 자, 왜냐면은 뒷단원이 지금 2차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그리고 행렬, 이렇게 지금 기말고사가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어머님들께서 적어도 한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 나 경우의 수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또는 이제, 엄마, 순열 조합이 너무 어려워. 또는 엄마 행렬을 다 까먹었어.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근데 그거를 매일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이 뒷단원이 근데 무너진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기억력 때문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력을 그나마 오래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는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공통수학 2를 처음처럼 그리고 끝까지 같은 호흡으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한 과목을 끝을 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또 제가 부제로 말씀드리는 게
선행보다 현행 완성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선행을 하기 전에 현행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여름방학이 단 4주밖에 안 돼요. 4주보다 더 좀 짧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비해 시간이 너무 짧고 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효율적인 이 여름방학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 집중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진단이 필요해요. 일단 우리 아이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좀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선택, 가장 그 파악한 걸 토대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선택을 믿고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것부터 떠오르시죠. 그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휴대폰을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휴대폰이랑 저도 매일매일 전쟁 중입니다. 휴대폰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실제로 시험 기간에도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 아마 지금 얼마 전까지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애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2, 3시에 막 이렇게 집으로 귀가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안쓰러워서 막 토닥토닥 해주시고 하셨을 텐데 사실 스터디 카페를 가면 재밌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재밌거든요. 근데 자리에 앉아서 5분 안에 친구가 이제 편의점을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갔다 오죠. 그리고 또 한 10분 있다가 졸려요. 그러면 이제 커피 마시러 또 카페를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저는 철저하게 관리된 독서실 아니고서는 스터디 카페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습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2학기를 맞이할 이 공통수학 2 과목의 정체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2학기에 공통수학 2 한대 이제까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안에서 왜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감도 해줘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여름방학에 공통수학 2를 꼼꼼하게 그리고 끝까지 잘 완주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부 습관에 대해서 일단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 태도를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게 4주 동안 순공 시간을 확보하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하루에 수학 공부를 매일 3시간씩은 꼭 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 또한도 공부를 그렇게 해왔고요. 이게 학기 중에는 쉽지 않지만 방학 중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순공 시간이라고 함은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은 제외를 합니다. 그 시간은 그냥 배우는 시간이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먼저 체화해야 되고 직접 풀어봐야 되고 이제 그 순수한 공부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일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리고 아까 공통수학 2 정체에 대해서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적인 요소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1번으로는 난이도예요. 난이도. 이제 공통수학 1은 사실 계산력이랑 그리고 약간의 사고, 약간의 응용 이 정도면은 다 그래도 풀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공통수학 2는 1단원 이거 도형의 방정식을 보면은 이제 기하 단원이에요. 기하가 도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제일 약해요, 도형이. 그래서 1단원에서 쉽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보다 2가 훨씬 어렵다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호흡인데요. 이게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2단원 집합과 명제, 3단원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단원에 지금 소단원이 12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아이들은 다 몰라요. 여기 내분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자치의 방정식, 위치관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을 이제 막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두가 지칩니다. 이제 벌써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긴 과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매점을 지어야 되고 제가 1단원만 써놨지만 지금 2단원이랑 3단원도 똑같은 양만큼 지금 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학년을 맞이를 하게 되면 대수랑 미적분이라는 이제 과목이 또 있어요. 이제 대수의 첫 번째 단원이 지수 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 함수, 이렇게 지금 함수를 3개나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3단원이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함수를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하고 모순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있어요. 또 보시면. 그럼 아까 1학기와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수학 2를 꼭 끝맺음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2학년 과목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정말로. 네, 그러면은 이제 파악은 끝났고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우리 학생이 올 줄 몰랐는데 제가 여기 오신 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직접 진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름방학 뭘 공부를 해야 될지. 첫 번째로 뒷심이라고 적어놨는데 기말 뒷단원까지 마무리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을 잘 봤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여름방학에 공통수학 2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이에요. 선행 금지입니다. 이 친구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만족한다. 그 뒤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 하면은 이제 회독으로 넘어갈 건데 공통수학 2를 2회독 이상 끝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0회독,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한 친구, 그리고 1회독 한 친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2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는 1회독은 했는데 그래도 대수 선행이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1회독의 의미를 좀 체감이 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회독은 책을 한 번 읽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용어를 한 번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냥 읽어본 거고 흐름을 이해해본 거고. 그러면 그게 절대 내신 대비만큼의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독도 무조건 공수 2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회독제다라고 하면 이제 예로 한번 넘어와 봐서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을 볼 건데 단원 흐름이 머리에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아니라면 당연히 공수 2 해야 되고 맞다면 공수 2와 대수 선행까지 이제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흐름이 머리에 그려진다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제 학생한테 가서 이제 아들, 딸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들아, 뭐 딸아, 공통수학 2 내용이 어떤 단원이 있고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예요. 뭐더라 이제 보면 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엄마 1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고 2단원은 집합과 명제고 3단원은 함수인데 나는 함수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뭐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 이렇게 진짜 최소 5줄 이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학생이라면 흐름이 머리에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문제를 조금만 풀려봐도 바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친구까지는 제가 선행을 허락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아이의 지금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이제 진단을 하셨으면 선택이 되신 거죠.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자, 그럼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112시간 오직 공통수학 2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112시간은 어떻게 이제 산출된 거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행보다 현행 완성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소 2시간은 공통수학을 하고 남은 시간에 대수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공부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수2 집중반을 이제 저희 미래탐구에서 개설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학원에서 방학 특강 이렇게 단기적인 이제 특강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수업에서 강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강사님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고요. 당연히 모두 잘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화된 게 뭐냐면 전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라포 형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 보는 이제 사람과 이제 수업을 하면 집중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 학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야 숙제를 좀 더 하고, 이제 그래야 수학을 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집중반은 개강 날짜, 종강 날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방학이 좀 늦다 보니까 수업이 아침 9시부터거든요. 그래서 방학 전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3번 정도, 13일, 17일, 20일 이렇게까지는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주제별로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아까 1단원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3파트 골라서 제가 주제별로 수업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중반을 시작을 하면, 아까 호흡이 너무 길었는데 조금은 숨을 쉬면서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주제별 특강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 그리고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필수 클리닉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월, 화, 목, 금 주 4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타임테이블이 꽉 차요. 이게 꽉 찹니다. 자, 일단 다 똑같으니까 금요일만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4시간 동안 테스트도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판서 수업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1시간 동안 점심시간 있습니다. 자유롭게 밥 먹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도 중요하지만 필수 클리닉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클리닉이 있을 예정인데요. 무조건 당일에 일어난 과제를 다 끝내고 집에 가는 시스템입니다. 요거 이해되실 거고요. 그래서 하루 7시간, 주 4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4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7 곱하기 벌써 하셨네요. 7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이제 11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 그 시간만큼은 공통수학 2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꽉 채워 있기 때문에 엄청 몰입도가 좋아요. 정말로 제가 해보면은. 네, 그리고 제가 이 반을 운영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파악해 드렸지만 1번 휴대폰 반납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오자마자 바로 반납을 해서 학원에서 즉시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쉬는 시간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수업이 4시간 끝나면 점심시간 1시간만 휴대폰 사용을 허락을 할 거고요. 다시 클리닉 때 다시 회수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급한 연락이 있으시다 하면은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제가 들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필수 클리닉을 말씀드렸는데 당일 과제, 당일 완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공부를 3시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의 모든 클리닉은 항상 3시간입니다. 순공 시간 3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이고, 또 이제 특강 시작 전에 연락이 오세요, 어머님들께. 아, 저희 아이가 다른 학원이랑 이제 겹친대요. 수업이 겹쳐서 클리닉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명씩 그렇게 봐주다 보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수업과 클리닉이 한 사이클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저는 클리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공부 습관 유지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게 방학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늦잠 자거나 이렇게 하고 다시 개학을 하면요,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 적응이 다시 힘들어집니다. 근데 학교 가자마자 다시 중간고사거든요. 그럼 적응하다가 이제 체력을 또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규칙적인 리듬을 강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 주면서 본인 스스로를 이제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방학 동안에.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반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3가지 전부 다 절대 타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클리닉 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왼쪽이 제가 지금 정규반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이에요. 여기 우리 정규반 부모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휴대폰 절대 금지이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줌 클리닉이 있는데 이건 제가 시험 기간에만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이제 아이들 공통된 질문이 있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패드에 풀어서 화면에 바로 송출해서 여기 지금 아이들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거는 밤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저는 클리닉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시죠? 출석이나 테스트 점수, 그리고 과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페이지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문자로 나갈 건데, 지금 아이 이름은 가려놨어요. 학생 이름, 학교 등등등 나와 있고, 한 달 과정이 요약이 돼요. 여기 지금 출석률, 그다음에 과제 완료율, 그리고 테스트 평균 점수까지 이렇게 요약이 돼서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 왼쪽 보시면은 이건 출석 내용이고, 여기에 테스트 점수가 바로 기록이 돼서 나가니까 부모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과제 수행도예요. 과제 성취도.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원칙 2번 당일 과제는 당일 완료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 부분이 초록색 이도로 이어야 하겠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에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하면 이제 저랑 한번 통화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좀 되게 집요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와중에 제가 쓸 콘텐츠는 수학 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만의 수학 노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아이들이 책만 보다 보면 책이 이제 곧 없어지죠.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기억력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계속 보는 겁니다. 네, 그 방법이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업 때 판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게 합니다. 근데 판서 내용은 당연히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풀 때 활용하는,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까지도 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다 받아 적고 이제 아이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는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좀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학기 동안에 이 전체 내용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저는 수업 때 보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학을 한 번 배웠을 때랑 두 번 배웠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처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두 번을 배웠을 때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다 누적해서 여기 안에 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직접 이 책을 펼쳐봅니다. 정말로요. 필요하니까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면서 이제 펼쳐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쌤 아이패드에 써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패드 요즘 MZ 세대에서 없는 친구들이 없죠. 근데 전 아이패드 쓰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예쁘게 써요. 막 예쁘게 색깔펜 쓰고 형광펜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날로그식으로 갑니다. 자기 손으로 이제 쓰게끔 하고 그래야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펼쳐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공수2 수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수2 올인일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 혹시나 대수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단을 했을 때 거기까지. 저희 이제 정규반 친구 반 중에 이제 중3 때부터 저랑 함께 한 반이 있어요. 그 반 친구들은 이제 공수2가 2번이 됐고 이제 대수 선행까지 함께 하려고 해서 이 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강 종강 날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간표가 살짝 복잡해요. 이게 좀 약간 분이.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금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수요일이랑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낮에 대수, 저녁에 공수2 실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아침에 대수, 그 다음에 낮에 공수2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토 집중적으로 대수랑 공수2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이 반도 클리닉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원들이 조율이 어렵다 보니까
월요일 이 2시, 5시 또는 금요일 2시, 5시 중에 이렇게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때 오시면 돼요. 이건 제가 개강 날에 전부 다 확인해서 체크를 해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통 채널을 하나 보여드리면 카메라 켜셔가지고 요거 한번 QR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 채널이 하나 뜹니다. 여기 이제 노란 버튼 이제 눌러주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한테 지금 점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게 먼저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을 드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 일어난 설명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단을 할 때 조금 애매했거나 아니면 또 따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이게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은 어머님들이랑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편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방향이 분명한 사주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방향은요, 대수 선행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공수2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선택하셨으니까 오늘의 선택이 이번 여름방학이 가장 단단한 사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강사 김예은이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네. 아, 네네네. 그쵸, 그쵸. 음, 원래 기하가요, 절대평가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90점 넘으면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쉬웠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준만 공부를 해도 다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가 상대평가로 처음 바뀐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번에 기하 시험을 보고 다 멘탈이 터졌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리고 평균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등급은 뭐 이제 상대평가니까 위에서부터 가는 거고 일단 답변을 드리면 엄청 어렵습니다. 기하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첫 해다 보니까 난이도가 예측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두 번째 해는 기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학년 1학기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이른 선행은 또 금지입니다. 그냥 겨울방학 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까먹어요. 네, 겨울방학 때.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아, 근데 일단 저는 진짜 답변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경우의 수랑 확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확률과 통계라고 수능 시험 범위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대수, 미적, 확률과 통계가 수능 범위예요. 근데 그 확률 통계 1단원이 또 경우의 수입니다. 또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지금 공부 잘 안 되어 있으면 통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긴 했는데 일단은 많이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 1학년이신가요? 1학년. 근데 지금 학기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럼 이 채널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학생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학교 한번 물어봐도 돼요? 구로고요. 시험 잘 보셨죠? 네, 저는 설명회 이만 마치고 이제 다음 소장님 오셔가지고 또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